자, 점유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물권이 이렇게 있으면 물권은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본권은요, 여기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면은 여기 점유권하고 본권이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 관한 소에 대해서 본권은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해가지고 뭐라 한다? 이것을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점유권이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건 뭐죠?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요. 여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어제 우리가요. 점유, 보호, 청구권 다 했었죠. 그래서 안 했어요? 물권적 청구를 할 때 안 했어요? 다 했죠. 점유, 청구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점유는 뭐냐면 사실상의 지배예요. 우리가 먼저 만약에 그러면요. 뭐 법조문이라든가 만약에 문제에서 사실상의 지배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점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 설정 의사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점유라고 하고요. 이 점유를 우리는 뭐란다? 혼합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법정에 뭐가 나왔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로부터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자력구제권,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자력구제권이 있고요. 여기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점유한 사람 다 점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점유권이 없는 사람 있죠. 즉 점유권이라는 말은 이것을 점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죠. 점유자인 사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점유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점유보조자는 항상 키워드가 뭐냐? 가사상. 가사상 그러면은 가사도움이죠. 영업상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영업상 그러면 알바생이죠. 그래서 가사상, 영업상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플러스가 타인의 지시예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지시. 이 지시는 사회적 의미의 명령 복종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말이 있다면 가사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러면 이것은 점유 보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권이 있다. 이것을 뭐란다? 간접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 이렇게요. 간접 점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점유하잖아요. 점유는 자력구제권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점유권이죠. 점유권은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점유보조자죠. 점유보조자는 여기 점유하죠. 점유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이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 말이고요. 간접점이죠. 여기 자력구제권은 없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보통 간접은 반드시 간접이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점유할 때 이 점유는 아무 말이 없으면 점유는 이것은 직접 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요. 점유는 그럼 점유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 그런데 간접은 반드시 간접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을 임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임대인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갑하고라고 관계를 원한다. 이것을 임대차죠. 임대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다, 임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용대차다 이런 것은요. 이것을 뭐란다? 점유 매개 관계다.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매개라는 것은 연결한다는 거죠. 뭐하고요? 직접하고 간접을 연결한다는 거죠. 이 의를 뭐란다? 그것을 연결하는 사람.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매개자. 그러니까요, 직접은 간접한테요, 뭘 한다? 직접이란 말의 뜻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력 구조권이 있다는 것이고,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간접이란 말은 뭐다? 점유하지 않는 것이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력
구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직접은 간접한테 뭐가 있다? 점유 자력구제권하고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간접은 직접한테 자력구제권은 없으니까 행사 못하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직접과 간접에서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냐? 직접 점유자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를 뭐란다?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죠. 이 점유 매개관계에 대해서 임대차가 종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에서는 양자가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보통 임대인은 뭐다? 소유자죠. 소유권은 보통 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요. 본권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에요. X라고 하는 불법 점유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불법 점유자. 그럼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나가고 키를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를 돌려달라고 할 때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이때는요. 직접과 간접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의 권리가 우선하죠. 그래서요, 이 값은요, 이 불법 점유자한테 먼저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하고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직접 점유자, 나중에 간접 점유자 이렇게요. 그런데 이 직접과 간접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 점유보호 청구권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그 점유보호 청구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죠. 만약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느냐, 침탈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침탈을 당했냐 안 되겠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뭐를 당했다? 침탈을 당한 것이고요. 침탈당하지 않으면 간접 점유자도 뭐가 아니다? 침탈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침탈이 돼야 되잖아요. 둘 다 점유자니까 직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데 둘 다 침탈을 당해야 되는데 간접은 침탈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간접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간접은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면 간접도 침탈을 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은 아니다. 또는 뭐죠? 임의로 인도를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임의로 인도했다 이 말은 직접이 침탈을 당한 게 아니잖아. 침탈은 절도 강도잖아요.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간접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직접과 간접,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구제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유보조자는 점유는 하죠. 자력구조권이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간접은 자력구조권은 없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접을 기준으로 해서 침탈 여부를 따진다. 이것은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임대인과 임차인에서는 뭐냐면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죠.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이 우선하니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먼저 청구하고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197조 제1항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점유권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점유권원. 이 점유권원이 분명하냐, 또는요, 불분명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원이 분명하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절도범이죠. 절도범하고 소유자죠. 절도범과 소유자는 무슨 점이다? 소유의 의사가 있죠. 소유의 의사. 우리 이것을 자주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했죠.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죠. 우리 이것을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외형적,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시초,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점유시초. 그 말 무슨 말이냐? 만약에 2월 1일요. 자기 소유라고 믿고 점유했어. 그러면 자주점유죠. 그런데 나중에 4월 1일 날 타주임이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의 점유는 무슨 점유고? 자주이고, 오늘부터 무슨 점유고? 타주이고. 왜 그러냐?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 점유로 되고 오늘부터 타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상권자 그러면 무조건 타주, 전세권자 타주, 임차인 타주, 유치권자 타주, 질권자 타주. 우리 누구누구 빼고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빼고 나머지는 다 점유하죠. 그 중에서 소유자만 자주고 제한물권자는 모두가 다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타주 점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타주 점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있죠. 명의 수탁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명의 수탁자 타주점이죠. 분묘기지 타주점이죠. 알겠죠? 그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인 타주다 이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하다 말이 무슨 말이냐? 미분명하다 말은 항상 문제의 소유자가 자주, 지상권자가 타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 점유자가 이렇게 점유자가. 그럼 이놈의 점유자가 그러면 점유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다 점유하는데 점유자가 그러면 누구를 점유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이때 점유자는 뭐다? 먼저 아무 말을 못 쓰면 그 다음에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얘기하죠.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 점유. 평온의 반대가 폭력, 강폭 점유, 강력한 폭력하는 거. 공연은 은비 점유, 선의는 악의 점유, 무과실은 과실이 있는 점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이죠. 이건 추정된다, 추정. 그 다음에 무과실은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되죠. 여기는 추정되고 추정이 안 되죠. 추정된다,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추정 안 된다, 이거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죠. 점유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알겠죠? 추정이냐, 추정되지 않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누가 입증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이고, 무과실은 추정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입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폭력, 은비, 악의, 가실인 점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하고 점유를 병합하죠. 점유를 병합할 때는 하자도 뭐한다? 승계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요, 우리는 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다. 과실을요, 과실. 그런데 이 악의 점유자는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하고 똑같이 봐. 폭력이나 은비도 악의하고 동일하게 봐. 그러니까요, 폭력이나 은비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주하고 타주는 그것은 뭐다?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자주 점유, 타주 점유는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봐요. 소유자는 하자가 없고 전세권자는 하자가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 자체를 완전히 달리할 때는 그때는 뭘 한다? 하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 임대인이고, 아니 뭐 임차인이고, 간접 점유, 임대인이죠. 서로 점유가 언제 다르죠. 이런 경우는 하자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폭력이다, 은비다, 악이다, 과실이다, 또는 계속이다, 불계속이다, 불계속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점유의 권한이 불분명할 때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이걸 우리는 197조 제1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점유권에는 추정이란 말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추정. 그걸 점유권은요. 첫 번째 197조 제1항. 그 다음에 우리는 점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198조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점유 계속 추정 이렇게요. 이것도 뭐한다? 추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정하고 여기에서 추정하고 추정이라는 것은 봐봐요. 이 추정 뭐냐?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을이죠. 여기는 갑이고요. 여기는 갑이단 말이죠. 여기는 2년이고 1년이고 3년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을을 중심으로 전후의 점유자가 동일하죠. 그 말은 갑의 것을 을이 침탈했죠. 침탈하면 몇 년 이내에 반환 총가죠? 1년이죠. 그러니까 다시 1년 안에 갑이 다시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현재 3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지금 끊어졌죠? 을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전후에 점유자가 동일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 몇 년이다? 6년으로 봐준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을을 중심으로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는 2년이죠. 2년이고 1년이고 여기는 3년이죠. 이건 뭐예요? 을을 중심으로 전후가 다르죠. 을을 중심으로 여기는 뭐다? 선이고 여기는 뭐다? 악이고
이거는 선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병이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3년에 뭐가 된다? 선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할 수 있죠. 다. 그럼 모두 몇 년이다? 6년이죠. 6년인데 앞 사람까지 다 더하는 것을 뭐란다? 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병합. 병합일 때는 하자를 승계하죠. 여기 보면 아기가 하자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선이지만 아기가 있죠. 그래서 전체가 뭐가 된다? 아기가 된다. 그래서 3년의 선이 6년의 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3년의 선이 6년의 아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아기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게 문제죠. 자주냐 타주냐. 알겠죠?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는 선이라만 말하면 되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주는 언제나 선이고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혹시 지갑 있으세요? 지갑? 지갑 있어? 어디가 있죠 지금? 지갑? 주머니 속에 있죠? 그러니까 지갑은요 자기 거죠? 자기 거니까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하고 좀 자주점유? 자기 거 소유자니까 소유자잖아요. 자주점유죠? 그 주머니 속에 있죠? 그래 어때요? 공개했어? 숨겨놨어? 숨겨놨죠? 그러니까 자주이면서 은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주는 언제나 공연이 아니라고. 자주인데 은비란 말이에요. 은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주는 평온 공연선이고 타주는 폭력 은비 악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구별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이냐 악이란 말이 있는데 자주냐 타주란 말은 지금 있어 없어? 점유자다 전세권자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일단 이 두 가지를 다 뭐로 본다? 자주로 보는 거야. 자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란다? 점유를 분리한다 또는 병이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한다. 그럼 병이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는데 병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병이 누구인지 모르면 무조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이렇게 나오죠. 전세권자가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무슨 점이죠? 타주. 알겠죠? 그러면 무슨 점유? 선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임차인이 악의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은 무슨 점유? 타주. 악의 점유. 타주 악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지 모르죠. 그냥 점유자 그랬잖아요. 점유자 그러면 일단 모르면 참 뭐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이죠. 예를 들어서 남 모르게 그러면 어때요? 갑이 남 모르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남 모르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누구 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자주 평온 그 다음에 은비 선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주평온 은비선이.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전세권자가. 그럼 전세권자는 타주죠. 타주인데 그 외에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타주 평온 공연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요. 이 타주점요. 전세권자는 언제나 악이다. 전세권자가 폭력이다.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폭력을 해가지고 그 집을 얻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타주인데 평온한 거예요. 그 전세로 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전세권자가 언제나 폭력이다.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말이 어떤 소수가 없다. 점유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이걸 이해 몇 번을 얘기해도 이걸 이렇게 까먹으면 나중에 문제를 볼 때 엉뚱한 데로 가. 그러니까 점유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아무 말이 없다. 자주평온 공연선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악이란 말이 있다. 그럼 뭐다? 악이만 빼면 돼, 거기서. 자주평온 공연 악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남 모르게 했다? 그럼 그것만 빼면 돼. 일단 뭐라고? 자주평온 공연선 중에서 남 모르게니까 은비죠. 은비만 빼면 돼. 그러니까 공연 대신 뭐만 주면 돼? 은비. 그러면 자주평온 은비 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 전세권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전세권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전세권은 타주죠. 그 외에는 말이 있어 없어? 선이야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전세권자는 타주니까 평온 공연 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무과실은 누가 입증하냐? 내가 입증해. 그래서 이 무과실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선의취득. 선의취득에서는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선의취득자가 입증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부 취득시효.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 이 선이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추정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점유에서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현재 점유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선이 무과실 문제가 돼. 이 선이 무과실은 딱 두 가지. 이거 여기도 하나는 뭐다? 선의취득. 선의취득에서 문제가 되고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문제가 돼. 등기부 취득시효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선의취득에서는요. 선이 무과실은 물권 행위가 완성. 물권 행위가 뭐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물권 행위는 뭐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다? 인도, 합의 플러스 인도, 합의 플러스 인도시까지.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3일이다. 그러면 2월 3일까지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부 취득시에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죠. 점유.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선의 무과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무과실은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무과실은 여기 선의취득. 선의취득에서는 누가 입증한다? 선의취득자가 입증을 해. 선의취득자가.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누가 입증한다? 등기부 취득시에서 시효취득자. 시효취득자가 입증을 해. 알겠죠? 먼저 선의취득자. 시효취득자가 입증을 해. 추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만 선의무과실은 여기에서만 문제가 돼. 다른 데서는 문제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러면 점유 계속 추정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200조죠. 방금 우리 시험에 나왔죠? 200조. 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만다 추정한다. 이것을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 추정. 그런데 여기서 추정해서 점유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공시방법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의 추정력이죠. 동산의 경우는 점유의 추정, 점유, 동산은. 그래서 동산은 공시방법의 인도, 점유죠. 알겠죠? 그래서 인도는 뭐냐?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관한 공시방법이죠. 그러니까 200조는 첫 번째, 동산에만 해당하고, 부동산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중요하고. 그럼 여기는요, 추정이란 말은 무슨 말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본다라는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한번 봤단 말이죠. 뭘 보냐?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추정. 추정이란 말은 뜻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추정이라는 것이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란 말과 추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하고 비교된다?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알겠죠? 의지한다. 이런 말하고 비교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여기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고 관계가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어? 여기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뭐한다? 추정한다. 추정. 이게 200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 200조 이걸 추정을 뭐로 보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된다. 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기한의 이건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근데 이것을 본다. 그러면 안 된다. 본다. 알겠죠? 그래서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에서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것을 본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다고 했죠? 여기 계세요. 우리가 현명이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를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만 한다? 본다. 이건 본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추정한다. 여기는 본다. 그래야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입증 책임이 있죠. 입증 책임은요. 민법 총칙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어디서 나와? 107조에서부터 몇 조까지? 110조.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서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추정. 선의는 추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선의는 추정이 돼. 그러니까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입증은 뭐다? 이것은 입증 책임과 관계된 이건 추정을 본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입증 책임과 관계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다? 여기, 그 다음 또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 추정. 그래서 보존 등기는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추정된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한다? 내가 입증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다? 입증 책임이. 추정이란 말이 입증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또 한 가지 여기 있죠? 197조 제1항. 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의 점유권한이 불분명할 때는 자주평원공연 선의 점유로만 한다. 추정한다. 추정. 이때는 뭐다? 추정이라는 것이 입증 책임이다. 입증. 증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것을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정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추정이니까 이것을요 추정을 본다로 바꿔서 시험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 알겠죠? 이 부분을 뭐로 바꾼다? 추정을 뭐라도 본다를 뭐로? 추정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 암기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보는 것은 이제 타주가 자주 점유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타주가 자주 점유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을이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는 타주 점유죠. 타주. 전세권자가 사망하죠. 사망하면 병이요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하면 이 사람도 뭐가 된다? 전세권자가 되죠. 뭐다? 타주가 되죠. 무슨 말이다? 타주가 자주로 바뀌지 않는다. 상속의 경우는.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타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점유 계속에서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병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고 전부 다 주장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주장하면 뭐다? 하자를 승계하지만 자기 것만 주장하면 하자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상속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상속은 언제나 뭐가 된다?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타주는 타주가 되고 자주는 자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유자로 사망했다? 상속인은 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는 점유의 분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일단 자기가 상속했어. 그럼 전세권자가 됐죠. 이 타주가 점유자가 자주 점유가 되고 싶어. 자주 점유자. 그러면 다른 말로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소유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을 사면 돼. 이것을 매매라고 그래요. 매매. 이 매매를 뭐라 한다?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이 새로운 권원에서 소유의사로 뭐라든지 점유하든지 점유. 자주 점유죠. 또는요 소유의사가 있음을 뭐든지 표시하든지 둘 중 하나.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하든지 또는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결국 뭐다? 상속은 타주가 타주죠. 자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상속은 뭐란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유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은 점유를 뭐 했다? 점유를 뭐로 받았다? 이전 받았다 이 말은 이전 받았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점유를 이전 받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요 우리가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저 사람부터 나한테 점유를 이전받았다. 왜? 우리가 건물의 경우는 점유를 이전받으면 이사가면 되죠. 그런데 토지는 이사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점유를 이전받은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은 첫머리 하는 등기죠. 원시 치들 때 하는 등기죠. 그냥 누구한테 이전받았단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토지를 이전받은 것으로 본다. OX, X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뵀는데 우리가 이 토지를 과연 누가 점유하는가 토지를 이게 문제란 말이죠. 토지 위에 만약에 여기 을이 건물을 건축했다. 무단 건축이다. 무단 건축일지라도 이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건물 소유자가 뭐다? 대지 뭐란다? 점유자가 된다. 대지 점유자. 그래서 뭐가 소유자가 점유자예요? 봐봐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임대차를 줬다. 임차인을 주고 실제로 이 소유자가 여기서 살지 않아. 이 월세 줬으니까. 그래도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을이 대지를 점유하는 자예요. 임차인이 대지를 점유한 자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 했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다른 것은 또 뭐가 있다? 이렇게 건물은요 이렇게 대지죠.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는데요 건물을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A만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둘이 공유자인데 B는요 점유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뭐라 했죠? 점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죠.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점유한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무튼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A하고 B다. A하고 B가 이것을 갑이 A가 단독으로 이 건물을 점유하든지 말든지 A하고 B가 건물과 뭐다? 대지를 막으로본다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슨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점유에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보태는 것이죠.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시면 43쪽 봐봐. 43페이지 봤어요? 점유 일반. 자, 점유권의 양도는 뭘 한다? 인도 동그라미하고 그다 썸 인도는 뭐죠? 그다 써 네 가지 현실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 그다음에 간이 인도. 그다음에 점유 개정. 그다음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반환 청구권의 양도,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자, 네 가지죠? 그럼 여기서 봐. 됐나 지금 네 가지요? 여기 점유 개정에 놨어. 점유 개정에다 뭐란다? 선의 취득이 X.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의 취득 안 된다. 됐죠? 그렇죠? 인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자, 2번은요.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봐봐요. 우리가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직접 점유죠. 그런데요, 우리 또 무슨 점이 되어 있죠? 간접 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된 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있는 뭐죠?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가지고 이런 음식을 먹죠. 그래도 사실은 그것은 누구 거죠? 음식점 주인의 것이고 음식점 주인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숟가락, 젓가락을 갖고 음식을 먹지만 실제로 그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음식점 주인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 물리적으로 지배하지 않다 하더라도 점유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소유자. 줄거봐,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해. 두 번째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4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를 뭐 했다? 이전받았다. 이전 등기할 때. 근데 바로 옆에요. 보존 등기는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우리가요, 토지에 대한 경계를 뭐로 한다? 실제 경계가 아니고 무슨 경계로 한다? 지적도상, 즉 지적도상 경계를 가지고 한다. 자, 점유보유자는요, 가사상, 영업상이란 말이 있고 타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야 돼. 알겠지? 타인의 지시. 그럼 이것을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사실상 지배를 뭘 한다? 점유하는데 타인만 점유자로 봐. 타인만.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자력고적권이 있고 점유보존권은 없고. 3번요. 간접 점유하고 점유 매기자죠. 간접 점유자, 점유 매기자가 누구죠?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존권이 있다. 써맨 끝에다가 자력 구제권 X. 뭐는 없다? 자력 구제권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점유 침탈이죠. 침탈되면 누가 먼저 우선적이다? 직접이죠.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자기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48번 문제 한번 봐봐.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여기 지금요 볼 게 아니네요. 알겠죠? 자, 놔두고 일단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 오면 이러면요 뭐라 나오죠? 1번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죠. 그런데 봐봐, 권한 없는 점유임이 나중에 밝혀졌어. 나중에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점유를 뭘 보고 선의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자주로 점유했는데 나중에 타주임이 밝혀졌어. 그러면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슨 점유? 자주. 그 후부터 무슨 점유? 타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을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 자주평원 공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자주 말고 평원의 반대가 뭐가 있죠? 폭력이고요. 공연의 반대가 뭐죠? 은비죠. 이 평원하고 공연한 말을 이해하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 이게 원래 갑의 소유예요? 갑소유 건데요.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지겠어요. 이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지겠어. 자, 그럼 을의 점유는 공연한 점유예요? 은비 점유예요? 왜 공연이에요? 여러분요,
갑이 어떻게 을이 내 걸 가지고 있는지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죠?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공인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 폭력 점유도 아니다. 폭력 점유, 의뢰 점유는? 폭력 점유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박과 강도 같은 거 있어야 되죠. 폭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이 사람의 점유가 폭력 점유인 것은 아니죠. 알았죠? 둘이 있잖아요. 둘이 갑하고 을하고 둘이 서로가 다툼이 있어. 어떤 다툼이냐? 그것이 너가 적법이 아니다. 너 머리 위에 있는 그 안경 내 것 아니다.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점유가요 폭력이 아니다? 아니죠. 지금 둘이 말다툼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폭력이다, 평온이다. 평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2번 이 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법률상 분쟁이 있다. 그렇다 해서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평온하고 공연하다 이 말이죠. 공공연하다 이 말이고요. 무과실은요 추정되지 않죠. 누가 입증한다? 시효 취득자, 선의 취득자가 입증한다. 아까 얘기 다 했었죠.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의 취득이죠. 1번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한다. 점유 분리죠. 아울러 주장한다. 병합이죠. 2번은요 병합하면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고. 자 3번은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한다.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두 번째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은 뭐가 된다?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5번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한다. 추정. 여기서 뭐라고 만든다? 본다. 이때 점유물은 뭐만 해당한다? 동산만.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속이 있죠.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다 아니다? 아니죠. 새로운 권한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상속인은요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줄거 봐. 자기만의 점유 그 말은 뭐죠? 점유의 분리죠.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 없다. 뭐만 있다? 점유의 병합만 있다 이런 말이죠. 점유의 분리는 없다. 자 그러면 3번은요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 의사로 점유하든지 소유 의사가 있음을 뭐하든지 표시하든지. 알겠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표시하든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든지. 4번 재밌는 말이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문제는 뭐냐면 써봐. 이전한다. 이전한다. 줄거봐. 사망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왜 그 말이 나오냐? 다른 국어시험 뭐라고 되냐? 점유권은 사망사실을 알아야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났단 말이죠.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망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사망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있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